안녕하세요, 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저는 말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랑 관련된 콘텐츠 이미 2개나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거는 조금 설명이 사실 부족했던 게 없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거를 한 거잖아. 그쵸. 댓글을 다신 분은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건 안 받고 남들 다 아는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니냐, 유통구조도 안 써놓고 막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 유통구조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도둑놈들이 되고, 빵 만드시는 분은 빵 만드시는데도 사기꾼이 되고, 이런 프레임이 짜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통구조 얘기가 나온 순간, 유통구조?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자세하게 까발려줘야 되나? 뭐 업계에서 내가 매장 대항할 정도로 다 까발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통구조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지역 도매상 해서 큰 데로 다시 와가지고 다시 거기서 1차, 2차, 3차 돼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 되게 복잡한 유통구조가 있는데, 국내 얘기고. 그리고 그건 원재료 얘기고. 그쵸. 가공이 된 상태에서부터 수입이 되거나, 한국에서 원맥을 갖고 와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1차 재료상 통해서 바로 퍼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모든 완제품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완제품이 그렇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회사가 원재료를 사서 자기네가 가공을 해서 하는 거고, 빵도 원재료를 사서 자기네가 만들든지 뭐 아니면 뭐 생지를 사든지, 생지를 싸더라도 생지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 농수산물이나 저희가 원재료를 사는 거는 유통구조가 영향을 미치지만, 제품은 사실 완제품은 유통구조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왜냐면 생산한 데가 그리고 곧바로 파는 데다가 파는 거잖아. 그렇죠.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유통 단계가 거칠수록 가격이 비싸지지가 않아요. 수입사가 다이렉트로 빵집에 파나 재료상이 다이렉트로 파나 가격 차이가 서로 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수입사가 쌀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재료상이 더 쌀 때도 있어요.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빵값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매년 조사를 해요. 세계 물가 조사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 빵, 식빵 하나에 얼마예요? 이게 아니라 빵 1kg를 샀을 때 서울은 얼마가 들고, 뉴욕은 얼마 들고, 파리는 얼마 들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빵 1kg를 사려면 빵집 어디 가서 조사를 했을까?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 갔겠죠. 뭐 거기서 주로 파는 빵들은 몇 그램 정도 나올까? 50g 정도 되겠지. 네? 크림빵 하나에 한 2,500원 정도 되나? 그러면은 한 5개 사야 되네? 프랑스 바게트 하나에 얼마? 2,300원. 근데... 바게트 그램 몇 그램? 330g. 3개 7,500원이네? 와. 는 너무 깊게 들어가신 거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빵이 비싼 거는 뭔가 유통구조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냐면은,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잖아. 우리나라 빵은요, 제과에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프랑스 빵, 저는 프랑스 밀가루 수입해서 팔고 있지만, 전체 빵집들 중에 프랑스 밀가루를 써서 프랑스 빵만 하는 빵집들은 진짜 한 2~3%도 안 돼요. 대부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빵집이에요. 단팥빵, 소보루빵 이런 거 파는. 근데 대부분 요즘 막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서로 비교를 할 때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지. 빵 재고 남는 것까지 뭐 하는데 그것까지 가격의 계산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꼭 혼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산이나 유통을 하는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완판이 되거나 다 팔려가지고 수익이 뭐 한 달에 정말 많이 남는다고 쳐서 뭐 관리비 다 빼고 뭐 한 500, 600, 700 남는 빵집이라고 칩시다. 아이까지 해서 4인 가족이면 사실 500, 600이 그렇게 넉넉한 수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게 30~40%가 줄어. 매출이 주는 거. 매출이 줄어. 그럼 수익도 30~40% 똑같이 준다고 쳐. 30~40% 더 줄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그렇지. 더 줄지만 똑같이 30~40%만 준다고 쳐. 그렇게 해도 그러면 10에서 2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타격이 곧바로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가족이 힘들어지면 빵을 만들기가 힘들어지고, 그쵸. 빵집은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자주 가는 빵집만 해도 어제는 완판이었는데 오늘은 빵 너무 많이 남았어요 라고 인스타에 올리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덜 팔렸을 때도 얼마만큼은 내가 수입을 손에 줄 수 있을까를 사실 계산하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고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게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왜 재료상이 그랬다면서요. 30~40% 정도 줄었다고, 비 오고 더워지니까. 그쵸.
아니 제가 가는 빵집도 비 오는 날 가면은 빵이 널널하게 남아있어요. 더 웃긴 거는 비 오는 날 되면은 빵집들이 생산량을 줄여요. 그런데도 남는 그런데도 남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산을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냐, 가격을 낮추고. 그거는 거의 복지재단 운영하라는 거지. 그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비용을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에요. 빵값이 너무 비싸다, 깎아라 막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얼마 깎을 건데? 얼마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빵인데 저렴한 빵들도 있어요. 다 저렴하지 않아요. 인터넷에는 저렴한 빵집만 올리기 때문에 저렴해 보이는 거야. 사실 일본 가봤잖아. 안 가봤어. 아, 안 가봤어. 비싼 빵집도 많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가면은 유제품 가격이 저렴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재료 관련된 거는 저희가 사실 그 몇 번을 얘기해서 그 댓글 달린 영상 다음에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건 링크를 위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나와서 원재료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러고, 그리고 사실 빵값이 비싸면 우리나라에도 안 비싼 빵값들 있어요. 이렇게 되게 네. 저렴, 뭐 도너츠 3개에 1,000원 이렇게 파는 그런 대량으로 네. 파는 빵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쵸. 그런 데랑 비싸게 하는 데는 원재료랑 전반적인 빵 맛이랑 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차로 따지면 그 티코를 타거나 프라이드를 타거나 소나타를 타거나 벤츠를 타거나 BMW를 타거나, 뭐 저희가 벤츠, BMW 비싸다고 하지만 그걸 탈 수 있으면 타는 거고 좋은 거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력이 안 되면 그냥 티코 타면 되지, 벤츠랑 BMW가 비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공장빵인데 솔직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죠.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가격 산정이 그냥 걔들이 야 이거는 그래도 야 3,000원은 받아야 돼 하면서 3,000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죠. 치열하게 하는데요. 했는데 이거를 마진을 몇 프로를 해야 사람들이 살까 말까, 이거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야 이번에는 한 5,000원 받아보자, 이번에는 한 1,500원 받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동네 빵집 얘기를 하자면 사실 동네 빵집 하루에 나오는 빵이 대부분은 파는 빵들이 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수준으로 파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재료도 웬만하면 좋은 거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재료값도 기본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돼 그렇죠. 있고, 재료값을 그리고 전기비가 그 오븐을 쓰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아무리 상가 건물이라 조금 저렴하다고 해도 그 전기값이,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파리바게트는 재료를 그래도 조금 골라서 쓰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밀가루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회사가 파리바게트, SPC 관련 회사들이고요. 재료- 버터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린 쓰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좋은 재료 써요, 파리바게트. 대신 이제 거기는 대량으로 하니까 구매력이 있고 물류비에서 세이브가 많이 되고, 그게 바로바로 소진이 되니까 신선하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만드니까 규모의 경제가 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을 고려해서 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고 쳐서 1,000원짜리 빵 하나에 800원이 남는다고 칩시다. 하루에 100개를 판다고 쳐. 8만원 남는 거야. 하루에.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고 다 하면은 8만원 곱하기 30 하면은 240만원 손에 쥐는 거예요. 240만원에 근데 여기서 전기값 나가야 되고 임대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100개가 다 팔린다는 가정하에요. 1,000원짜리에. 그렇게 나가고 나면은 못 나가도 뭐 세금 떼고 다 하면은 200만원이 채 안 남는 얘기예요. 한 100만원 중후반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재료 빼고 뭐 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팔아서 800원이 남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빵값이 과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하루에 100개를 파는데 빵집이 몇 개나 될까? 동네 빵집은 200개 판다고 치자고. 200개 판다고 치면 한 달에 매출이, 수익이 우리 그 계산법으로 해도 480만 원이야. 근데 거기다 이제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빠지겠지. 왜냐면 100개 만드는 것보다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가게도 더 커야 되고 위치도 더 좋아야 되고 200개가 팔리려면 그럼 그 비용도 같이 올라가겠지. 1인 빵집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월세 50이나 80 뭐 이런 사이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 달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내가 한 500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500은 순수하게 고정비 나간 거, 예를 들어서 월세, 재료값, 전기세 이런 거 빼고 남은 게 500이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가 장비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할부로 했다거나 했을 때 나가는 비용은 이제 거기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기만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를 고려했을 때 임대료랑 밖에 없어요. 그러면 빵집 하시는 분들은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가져가고 빵을 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냐. 그러면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죠. 저는 항상 얘기해. 편의점 알바하고 취미로 빵 해라. 빵집 빵값 비싸다는 얘기는 좀 종식이 됐으면. 그렇죠. 이게 괜히 빵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게 공격이 가는 말들이 돼서 그러니까. 인터넷 글 보면 뭐 빵집 사람들 욕하고 이러는데 애초에 비교 자체가 서로 비교군 자체가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이 프랑스 빵이 아니라 프랑스 제과로 했으면 프랑스가 훨씬 비싸요. 솔직히 제과인데 제과 제빵이에요. 우리나라 빵들은 대부분 제과가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빵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팥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뭐 크림도 들어가고 그런 거 단가가 기본적으로 밀가루보다 세고 훨씬 세죠.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 그런 빵집 하는 데랑 사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